안녕하세요. 서울여고 2학년 학생들. 1학기 중간고사 다들 잘 보셨나요? 오늘은요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분석하면서 또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문학 과목과 언어와 매체 과목을 오늘 둘 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학 시험부터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먼저 A파트 현대시위 그리고 고전시가가 먼저 출제가 되었습니다. 객관식 12문제와 서답형, 서술형 문제 총 2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문제 수준이 평이했어요.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고전시가 특히나 서경불곡과 그리고 우리 송민곡 작품이 비중이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과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어서 변별력 있는 문제라고 꼽는다면 아마 현대시에서 좀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B파트는요. 현대소설, 극, 그리고 현대수필 총 객관식 8문제, 서답형 2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현대소설이 원래는 그렇게 비중이 좀 높지 않았는데요. 서답형이 단독으로 출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작품당 비중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렇고 문학 파트에서 소설의 시점, 서술형이 나왔죠. 그리고 구조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비중 있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파트 고전소설 파트 같은 경우는 객관식 3문제와 서술형 1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굉장히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변별력 있는 문제가 역시나 고전소설에서 출제가 되었죠. 어떤 문제였냐면 태도가 가장 유사한 것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본 우리 고전시가가 5작품이 나오면서 그 태도가 유사한 작품을, 유사한 소재를 고르는 부분이었는데요. 어떻게 잘 골랐나요? 변화국의 단계별 문제를 꼼꼼히 푼 학생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난이도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요. 특히나 변별력 있는 문제, 좀 어렵게 등급을 나누려고 출제를 한 그런 시험 문제를 좀 뽑아왔는데요. 먼저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인 갈매나무의 기능 역시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춘풍을 바라보는 태도 역시나 나왔습니다. 가장 유사한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죠. 외부 작품인 현대시 5개, 외부 작품인 고전시가 5개 중에 고르는 문제가 가장 좀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하지만 단계별 문제여서 총 3단계, 단계별 문제 풀 때 3단계 문제에서 이런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이 봤죠. 그래서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이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소설의 시점과 구조인데요. 서답형 단독 문제가 출제가 될 정도로 비중이 굉장히 올라갔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마지막,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기 박스 안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첫 번째는 황순원의 작품 별이라는 작품을 우리 서답형 단독 문제로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객관식에서 김동리의 영마를 또 줄거리를 뽑아서 보기와 함께 같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보기 지문에 출제가 된 이유는 우리 그냥 현대시를 바라만 보지 말고 엮어내는 그런 훈련을 했었어야 이렇게 변별력 있는 문제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총평 같은 경우는 문학이 대체적으로 조금 쉬웠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약 4문제에서 5문제 정도의 변별력 있는 문제가 깔려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맞출 수 있어야 1등급, 2등급이 되었었다라는 총평이 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언어와 매체 시험 경향을 또 볼 텐데요. 작년 대비해 저도 놀랬어요. 3배 이상 늘어난 범위.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2022년도는 의문의 변동과 의문의 개념만 시험 범위가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의문 변동, 의문 개념뿐만 아니라 품사, 그리고 형태소까지
시험 범위가 늘어났었습니다. 굉장히 공부할 부담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태소의 개수를 다 분석한다라든지 아니면은 형태소를 잘게 쪼갰을 때 분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는 추론 문제 그리고 서답형의 세분화 이런 문제에서 아마 변별력 있는 문제로 많이 갈렸을 텐데요.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 수능 특강이나 수능형 모의고사에서 많이들 접했던 지문을 읽으면서 거기에 따른 추론 문제, 저와 수능형 문제, 그리고 서울여고 2학년의 부교재를 통해서 많이 훈련을 했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서답형의 세분화 같은 경우는요, 품사를 일일이 달았던 문제였습니다. 역시나 시간이 모자르게, 시간이 좀 촉박하게 그렇게 만들기 위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문법 같은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요, 개념을 계속 반복하면서 개념을 입력해 놓고 문제를 풀 때 탁탁탁탁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서울여고 2학년의 1학기 문학시험과 언어와 매체 시험 같은 경우는 저와 함께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많이 체감적으로 수업 시간에 많이 나왔는데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냐? 시험 적중 자료를 제가 정말 혼과 열을 다해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먼저 저와 함께 수업했던 내용 중에서 굉장히 많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험 보기 3주 전 총 4회에 걸쳐서 1대1 점검 테스트를 진행했었죠. 점검 테스트를 하면서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그때도 그대로 시험 문제가 그대로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틀린 학생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틀린 학생이 많진 않지만 소수의 학생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중이 그대로 예상 자료가 그대로 나왔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특히나 변화국어의 단계별 문제 총 3단계로 이루어진 문제를 차근차근 풀면서 기본기를 다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변별력 있는 문제, 외부 지문이랑 엮어도 우리가 겁나지 않게 쉽게 말해서 쫄지 않게 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잘 나왔다, 적중이 잘 됐다 하는 영상, 간단한 영상 좀 확인하고 올게요. 함께하는 누구? 장. 인식의 국어 대가리를 통해 드러납니다. 뭐 들어갑니다, 시험? 이 단어? 몸뚱이는 없고, 몸뚱이는 없고, 그 다음에 뭐만 남은? 머리만 남은. 그러면 뭐 들어가면 됩니까? 뭐 들어가면 좋죠? 보세요. 이 누구? 뭘로 끝나야 돼? 뭘로 끝나야 돼? 내일 아직 생각 안 나면 여기 밑에 뭘로 끝나? 현대. 그렇죠. 현대. 차근차근 써. 네. 머리가 직장이야 이럴 때 뒤로 이렇게 차근차근 쓰라고. 무슨 현대인이에요? 그러면 방향성을 상실한, 실천력을 상실한 이거 쓰면 되겠죠. 상실한 혹은 복수형답으로 무기력한. 서에 있는 서술형으로 꼭 써야 되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드렸습니다. 알겠죠? 간단하게만 보고 떠올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앞부분에서 편집대중 논평의 편집이 많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춘풍의 거동이 기구하고 볼만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는 추월의 집에서 사환, 즉 심부름꾼을 했을 때 그 모습을 거동이, 움직임을 기구하고 볼만하다라고 해서 편집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춘풍에 대한 행색에 대한 평가다라고 했을 때 수업 시간에도 했지만 답변 너로구나. 반가워 안 반가워? 반가워요. 자, 그 다음에 감에 그래서 내가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하면서 그런 생각하지 마. 뭐라고요? 위로. 내 친일 있어 보여요. 하소연. 마지막 각스님 다른커녕 다른 물론이고 구준비 되세요. 뭐래요? 제 조언이라고 써면 됩니다. 조언. 는 리을로 된다 이거.
구분 지는 거야. 어미가 바뀌었는지 어간이 바뀌었는지 그때 이렇게 쪼개봤을 때 히읗이 없어져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러면 뭐가 남냐면 파라가 남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때의 아가 뭘로 되냐면 이렇게 해서 동사 있다는 얘들아. 없다를 넣어보면 이상해. 없다를 넣어보면 이상한 표현이에요. 사을이 없으면 수석이다.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좀 이상한 애들은 동사예요. 없다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네, 확인하고 왔나요? 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거는 나 이만큼 잘 맞추지 이런 의도가 아니라 저와 함께 공부를 하다 보면 충분히 고득점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어서 확인해 드리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준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저와 함께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면서 고득점을 향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내신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매시간 유튜브 영상 강의 제공을 하면서 복습할 시간 드리고요. 과제 피드백, 진도 현황, 문자나 카톡으로 공지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변화국어의 자체 교재로 여러분의 실력과 그리고 기본기를 쌓을 수 있고요. 단계별 기출 문제로 여러분의 학교별 내신형, 맞춤형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일에 한 번씩 1시간씩만 나와서 1대1 점검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을 관리를 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도 실력을 점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변화국어는 서울여고 2학년 집중 내신 대비반을 위해서 수업 시간을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혹은 일요일 오후 1시부터 4시 각각 3시간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수업을 진행하고요. 여러분의 일정에 맞게 스케줄에 맞게 여러분이 선택해서 오시면 됩니다. 교차해서 들은 학생들은 우리 미리 데스크에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1학기 기말 대비 영상 및 또 1학기 중간고사 분석 영상을 보셨는데요. 뭐 못 봤다고 좌절하지 말고 또 잘 봤다고도 거만해지지 말고 우리 항상 했던 대로 꾸준히 열심히 잘하는 학생들이 서울여고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학기 기말 대비 또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파이팅!